안녕하세요. 우리는 염치 없는 인간들, 이제 무책임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조금이라도 삐끗하면, 사람들하고 인연을 잘못 맺으면 그 인간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무너뜨립니다. 망가뜨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불황이 이제 깊어지면 더욱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 할 겁니다. 왜겠습니까? 뭐 잘 모르는 남녀 사이에서는 뭐 성 관련한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해서 이제는 아예 그냥 낯선 이성은 아예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죠. 이제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. 뭐 무서운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. 남녀 간에 조금이라도 뭐 터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그냥 심하게 폭행을 해버리죠. 왜겠습니까? 그러면 성추행이 아니고 그냥 쌍방 폭행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죠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성이 여성을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죠. 이것 또한 되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만 그것 또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래저래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,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항 아래에는 뭐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. 사기꾼들이 창궐하고 이제 사람들 간의 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. 왜겠습니까? 왜? 이제 불황의 시대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괜히 남들하고 엮였다가 뭐 돈 뜯기는 일 생길까봐 이제 그러는 거죠. 일본처럼 아예 그냥 이제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겁니다. 같이 밥 먹지도 않고 개인 대조사도 묻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그런 개인정보 자체가 완전 차단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뭐 이제 월급 200만원 250만원 받았는데 뭐 크게 사치한 거 없는데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좀 먹고 이랬더니 갑자기 돈이 없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지는 거죠. 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예전하고 분명히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뭐 요새는 이제 특별하게 성진을 대해서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싶다,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과당 경쟁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도한 이제 번아웃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좀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. 뭐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생활 방식에 맞춰서 이제 사는 거죠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욕망이 없는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더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향 평준화돼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. 이제 점점 한국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. 뭐 이게 맞다, 이게 정답이야, 넌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, 뭐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할 뿐인 거지, 남들에게 인생이 이런 거니까 넌 이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죠. 뭐 사는 게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. 뭐 요즘 청년들이 2030들이 대거 이렇게 연끌하고 비트해가지고 빚쟁이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모습 또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? 어떻게 워낙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많고 나는 시궁창 같고 나는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남들은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탐이 났던 거고 시샘이 났던 거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실은 불편하고 이제 잔인한 거죠.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분수가 안 되는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일을 저질렀다가는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2억 3억을 빌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1억 갚는데 10년 걸립니다. 그러면 2억 갚는데 20년 걸리고 3억 갚는데 30년 걸린다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닌 거죠. 그만큼 그 빚의 무게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.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로 인한 대가는 고스란히
그 빚을 진 사람이 다 감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현실을 좀 더 두려워하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선진국 국민들이 왜 좁은 집에 살고 경차 타고 다니면서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겠냐라는 겁니다. 그들은 아는 겁니다. 그들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. 일본도 많은 국민들의 기본 모드가 절약이죠.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.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일본보다 더 심한 이제 잃어버린 10년, 20년, 30년이 오기 때문입니다. 그 잃어버린 이제 세월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개개인들이 삶의 모습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.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사치 부리지 않고 아낀다고 아끼며 사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또 아껴야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요.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, 공부 잘해야 된다, 야 성적 올리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비폭 같은 거 뭐 지름길 같은 거 없다라는 겁니다.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,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라는 거, 뭐 그걸 일단 인정하고, 두 번째, 나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냐, 50만원 있냐, 30만원 있냐, 100만원 있냐, 500만원 있냐, 1000만원 있냐, 3000만원 있냐, 5000이냐, 뭐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준비해놔야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갑자기 경조사가 생기고 뭐 이래저래 축의금 조의금을 내야 되고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, 돈이,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전부 뭐 어떻게 됩니까? 뭐 마이너스 통장 쓰거나 뭐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잘 살아갈 요량으로 최소한의 저축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상입니다.